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4주 동안의 오름세를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국 물가지표와 파월 연설에 주목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 예상 체결부터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0.02% 소폭 오르면서 2,496포인트, 아직까지는 2,500선 재탈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0.16% 상승하면서 811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입니다. 어제 임원 사장단 을 이제 발표했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내림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0.56% 하락 출발하면서 7만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2% 약보합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1.61%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3%, 삼성전자 우선주 0.7%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흐름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0.11% 하락, 기아는 0.9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1.78%, 2% 가까이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가는 49만 7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가 1.7%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입니다. 에코프로빔 2.49%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DX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은 소식 전해왔었죠. 오늘 1%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72,6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 역시도 1.55%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LB가 1.55%, 알테오젠이 1.64%, 레인보우 로보틱스 1.11%로 강하게 1%대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합 시작,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97%, 약보합권에서 약 1%가량 밀린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하이브는 지금 기관 쪽에서 6개월 연속 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 넷마블의 블락비나 여러 가지 군입대 여러 주가에 좋지 않은 이슈들이 좀 많이 좀 있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죠. 이 부분은 엔터 업종도 지난 몇 개월간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엔터 업종이 좀 반등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그 숫자 폭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봤을 때 펀더멘탈상으로 봤을 때도 엔터 업종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가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음반 판매량입니다. 거의 하이브의 매출의 40%가 매출액의 40%가 차지하는 게 음반 판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때도 이 음반 판매가 이 하이브의 실적을 좀 견인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음반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이브의 팬덤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좀 굳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세븐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 초동 신기록을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 글로벌 선주문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작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은 계속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레이블 쪽에서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든다고 한다면은 이 음원 발매 분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가장 증권사에서도 기대하는 게 바로 이제 이버스죠. 이 이버스 쪽에서의 월간 어떤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인당 쓰는 ARPU는 약간 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월간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그 늘어나는 구조가 좀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 나타내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버스에 대한 수익화가 지금 현재 이 선 지표, 매크로 지표에서는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SM 아티스트 입장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영입에 대한 이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이 부분이 위버스 이제 광고나 이 월 구독 도입에 대한 이 수익화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하이브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수익 창출 능력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4분기도 영업이익은 지금 증권사도 1,000억 가까이, 거의 뭐 970억대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니까 뭐 지난 7월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렸는데 반등세를 좀 이뤄가기를 좀 바라게 보고요. 그다음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좀 업체인데요. 바로 이제 LX 하우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건자재 부분 쪽에서는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죠. 뭐 PVC 창호도 그렇지만 뭐 장식재, 또 표면 소재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경기와 밀접한 좀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 B2B 쪽, 그러니까 기업들과의 연계된 부분이 컸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B2C 쪽으로의 토탈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X 하우시스가 사업 전략을 좀 바꾸는 전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B2B보다는 B2C 쪽에서의 이 마진 구조가 많이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B2C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 쪽은 계속 이 캐파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기본적인 이 건축 자재 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항상 이제 LX 하우시스가 이 자동차 소재, 필름 부분 쪽 이쪽에서의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현대차, 기아차나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적자 사업부였던 이 자동차 소재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반에는 이 자동차 소재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뭐 분기 실적도 좋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큰데,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건자재 부분 쪽은 잘 되고 있고, 또 역시 이 건자재 쪽에서의 뭐 단열재, 라인 증설 효과도 분명히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여기에 자동차 쪽에서의 소재만 흑자 전환한다면 네, 11월 2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299원대, WTI 국제 유가 역시도 74달러 선 조금 상회하면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섹터 다시금 살펴보시면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감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장비 쪽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조선주도 강했고 PCB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제약업체, 마스크 등 고루고루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가 주를 이룰지 저의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에서 오픈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37%, 코스닥은 0.21% 예상 체결 지수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더 시작합니다. 코스피 2,50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12.18포인트에서 시작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최다 종목입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초부터 5% 넘게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11만 7,7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돌파하면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는데 시총은 우선 8조 원을 넘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로봇주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물량을 뱉고 있는 모습입니다. 4.24%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가는 7만 6,70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숨 고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 한 달간 145%나 넘게 급등했습니다. 에코와이는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만 9,70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에코와이 탄소 배출권 1호 상장사죠. 오늘은 3% 넘게 물량을 뱉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가 1% 그리고 LS 전선아시아가 오늘 장에서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초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그린리소스 9%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200% 넘게 오르면서 더블을 달성한 그린리소스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공모가 3배 넘게 상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가는 48,65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칩센 미디어 역시 오늘 장에서 5% 넘게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31,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3%, 우듬지팜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3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AS텍 오늘 올라가는 235% 이렇게 올라가는 게 관심 1위고요.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2등, 3등 이따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5.7%, 2.5%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코스피 200도 편입 후보죠. 그리고 MSCI 편입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어제 아주 강하게 최근에 또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편입이 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뭘 봤죠? 에코프로 주식을 봤었죠. 에코프로 편입된 그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가가 밀렸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와 있는데 그때부터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결정되고 된 날부터 밀렸어요. 지금 에코프로 69만 6천 원까지 있는데 그때 1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은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깔고 가시면 좋죠. 삼성전자 장 초반에 0.28% 프로그램 매도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약하게 좀 플러스고요. 그랜디소스 오늘 많이 밀리죠. 뭐 최근에 IPO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IPO 올라오는 주식들 보면요, 자기 주당 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북밸류라고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뭘 보냐면 PBR이라는 거 봅니다. 근데 이익을 많이 내든 이익을 적게 내든 무조건 5배, 10배 이렇게 최근에 거래되는 IPO 시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시장인데 어쨌든 수고비 붙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주가는 결정되는 건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기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전선 아시아 어제 저희 코너에서 언급이 됐었죠. LS전선 상당히 그 수요가 좋다. 초고압 케이블 이쪽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7.7%. LS 관련주들은 말이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좀 묶여 있었고 전압, 이 변압기 이쪽 관련해서도 묶여 있었는데 사실은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이쪽 변압기 관련되는 중전기 관련되는 쪽의 주가가 높고 배려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S그룹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새로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보합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지금 튀어오르지 않고 있고요. 하나오션 최근에 유상증자 그거 얘기 때문에 미리 팔고 그 다음날 사고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만 오늘 일단 플러스권이 아니고 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 18위권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19위에는 텔레칩스 제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HBM 관련주, AI 칩 관련주 쪽에서 매기가 펠렛칩스나 아니면 칩셋 그 바이오 이쪽은 칩셋 미디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주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보다는 이제는 또 다른 쪽에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를 사고 있네요. 1,446개야 플러스인데 코스피 코스닥이 약하지만은 좀 팔고 있다. 코스피에서 234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74억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많이 파네요. 삼성전자 23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어차피 0.5%. 어제 뭐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해외 그 선진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CIO나 CEO나 CFO나 이런 사람들이 바뀐다 하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최근에 그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직 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를 표방했던 삼성전자가 1위를 못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 주가가 왜 잘 나가고 있는지는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오늘도 0.6%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해가 갈리죠. 삼성전자는 팔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11억이지만 좀 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좀 오릅니다. 에코프로 BM 플러스 0.8%네요. 프로그램은 매도입니다. 5억 매도고요. 에코프로 1% 올라옵니다만은 57억 이게 순 매수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관심이 자꾸 순위가 내려가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로 돈들이 다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점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70만 원대로 올라오려고 하지만은 이게 좀 무거워지고 이런 와중에 거래까지 좀 줄고 있다.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고요.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네이버 59억이네요. 1.2% KT, 삼성전기, LG전자 이 순으로 돼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에코프로, LNF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은 59억이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3.3%.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네요. 42억 순 매도가 나오면서 4%. 그러니까 코스피 200, MSCI 들어가는 그 테마가 조금 어제 너무 강했다. 차익 시대는 좀 나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어제도 강했는데 계속적으로 강하죠.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20억 순 매도. 그렇지만 4.7% 올라가고 있고 칩스MD 여전히 관심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보면 말이죠. 코스피에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 오늘 뭐 장초반에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제 좀 많이 올랐나요? 오늘 2% 뭐 3%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편입되면은 과연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좋죠. 우선 지금 공매도가 좀 금지된 현 상황에서 편입됐을 때의 그런 좀 리스크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점은 좀 있겠지만은 이제 옛날만큼의 이런 그 편입 효과 부분은 크게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어차피 패시브 자금이라는 부분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패시브 자금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주가가 그 전에 편입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공매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좀 고평가 논란에 좀 있는 건 좀 사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머티 뭐 3분기 때도 영업 순실 아직은 좀 적자 기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망이 좀 그 전기차 쪽 전망이 좀 밝지가 않죠. 이 전기차 수요나 둔화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이제 뭐 광물 가격 하락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도 4분기의 적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펀더멘탈 상이 아니라 이제
이 수급적인 이슈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그 등락폭이 더욱더 이제 밀접하게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이제 맥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수급적인 면을 더욱더 이제 그 주가 반응하는 부분이 좀 같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밀접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도 그 두산 로보틱스도 어제 뭐 거의 이제 그 유동성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렸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 현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그 오랜만에 또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증시의 활기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저평가 종목적으로 유동성에 가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의 웨어러블이나 어떤 정책 쪽에서의 효과 부분은 분명히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의 진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은 그 제품 공개 확대나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와의 그런 상승하는 부분이 좀 다른 느낌은 좀 많이 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수급적인 그 수급 장세로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이 매일매일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에 어떤 그 장기 트레이딩에 좀 그 어떤 확고한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추경 매수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다면은 접근하신 전략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잘 알아봤고요. 자, 텔레칩스 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칩셋 미디어는 뭐 1.6%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텔레칩스 장 초반부터 벌써 14%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센티멘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인포테인먼트 AP 관련된 팹립스 업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수요도 좋고 볼륨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업체 같은데 자,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도 조금 낮은 거는 같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뭐 텔레칩스, 뭐 테슬라 약간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텔레칩스 전망 좋죠. 이 NPU를 적용한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반도체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전부 다 이 전망이나 기술력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이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세계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몰려 있는 경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술이 어떤 자율주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AI 쪽도 그렇고 여러 산업 부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근간이 될 가능성도 저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테마 섹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약간의 좀 주가 많이 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게 어떤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이 실적을 봤을 때도 좋았죠. 이 깜짝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이제 인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 이쪽에서의 실적은 정말 이 기술력만 있으면은 빨리 실적으로 잡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소위 많이 올렸다, 많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도 우선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탈랩 실수에 대한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코스피 0.47% 상승, 코스닥 0.35% 상승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도 특징적인 흐름을 가진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이제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10조가 넘어서는 거를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일정 특정한 종목군들 안에서의 순환매 기조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어서 저번 달 대비했을 때 누적에 대한 이런 계약 수라든지 금액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의 2조 이상 좀 줄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선물 지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일단 현물 쪽에서의 좀 흐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과 WTI 유가가 좀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제 확전으로 정말 넘어가거나 특이한 그런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방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경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은 좀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금양, 일진전기, BH, 현대오토에버 5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일진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네, 사실 변압기 쪽이 워낙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혼재한 상황인데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고 또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는 4,000억 원이 넘는 또 수주를 받게 되면서 또 수주 잔고가 또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발 계속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이제 변경하지 못한 노후 변압기가 거의 전체의 70%에 육박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민영화 관련된 이슈도 있고 좀 잘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풍력을 굉장히 대규모로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풍력 사업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적으로 변압기 쪽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중 고가가 거의 이전 고가 부분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하나의 핵심은 이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각종 증설 모멘텀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좀 강하게 뚫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실시간 상승률 일진전기 알아봤고요. 다음 코스닥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코스닥 탑5입니다. AS텍, 신라젠, 텔레칩스, 넥스트칩, 강원에너지. 5종목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텔레칩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랑 자율주행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이 회사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대부분의 이런 차량용 쪽 관련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거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테슬라의 FSD 이슈까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차량용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증시에서도 사실 자율주행 쪽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가 부분에서의 거래량 동반한 좀 급등이 나왔고 올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발 이런 수출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고 뭐 현대기아에 대한 납품 흐름들도 나쁘지 않고 뭐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들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일부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여러 가지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차익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최근에 한 7조에서 8조 선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일정한 또 수급이 옮겨가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을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바로 따라잡으시기보다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개장하고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늦었고요. 약간의 좀 눌림목이 나오고 이평선 조정 이후에 그 눌림목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텔레칩스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급등주 찾아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지금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다섯 번째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S텍입니다. 지금 222.86%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 기업이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228% 급등하면서 데뷔합니다. 청약 경쟁률 1000대 1을 넘기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알리고 있네요. 지금 현재가 98,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AS텍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LIS 지금 50%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전에 적립매매 첫날 80%대 급락을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상장 폐지일은 12월 6일로 정해졌습니다. 적립매매 기간은 12월 5일까지인데 현재 지금 5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이 부분 따라서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가는 500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대상홀딩스입니다. 지금 18%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정재 배우와 한동훈 장관이 저녁 식사를 갖고 사진 한 장이 찍힌 것만으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 상무와의 관계성, 부회장 임세령님과의 이 관계성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8% 넘게 급등하면서 1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 파커스입니다. 22%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프린터, 부품, LED, 조명 사업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평선 모두 돌파하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2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70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상자이엘.
지금 12.91%, 약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모두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상승세 가파르게 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5,8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하청환 본부장이 가져오신 종목 하나씩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따라가마로 엠노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따라가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바닥권을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향후 이제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제 공급망 SW 업체 중에서는 뭐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보통은 이제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보통으로 해서 좀 사업군들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화 부분에서는 좀 구독경제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이제 이런 SW 업체들이 왜 해외로 못 나가냐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레퍼런스가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삼성 SDS 쪽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사실은 SRM 부분에서의 기술력은 이미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발에서 이제 이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게 24년 초중순쯤에는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4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양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적인 수주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망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코로나19 때 사실 공급망이 상당히 엉키면서 좀 물류 대란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BDI 지수라든지 뭐 SCF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급망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상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 이 캐파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또 AI 쪽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하면서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권들도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이런 좀 인수에 대한 기대감들과 SAW 관련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97,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6만 원대에서 한 두 달 정도 주가의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따라가자라는 의견이고, 매수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좀 자리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61,500원 라인부터 이제 65,500원 라인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실 증권가 리포트나 뭐 해당 부분도 거의 종고점 부분이나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74,000원 부분으로 이전 매물대 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이 부분 좀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고점 라인들까지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어서 1차, 2차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4,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레퍼런스가 생기고 있는 엠노 알아봤고요. 그다음 종목 또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덴티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덴티움도 좀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임플란트 산업이 굉장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자진상폐한 오스 임플란트 요번에도 최대 매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사실상 중국 쪽에서 이제 VBP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단가가 좀 줄었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 비중이 약 58%고 뭐 정년 대비했을 때도 오히려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VBP에 따라서 물량은 늘어나지만 이런 원가율 하락에 따른 부담감들은 상쇄가 되는 기간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지역이나 기타 신흥국 쪽에서의 좀 부진이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이 2개에서 4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해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임플란트를 경험한 숫자도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사실 가성비가 상당히 좀 뛰어나거든요. 제품의 이런 퀄리티 같은 경우는 뭐 스트라우만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어도 상당히 조금 지금 저평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러시아 지역 회복이 되면서 이런 유럽 지역까지 좀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 사회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아 부분은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이제 선행 12개월 PER 자체가 한 24배 수준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덴티움의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12배 수준으로 역사적 밴드 또 하단 라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또 지수 편입에 따른 부분들로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패시브 자금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모아가시면서 산업의 성장을 좀 꾸려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저희 센티멘트 펀드만들 코너에서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우리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엠러 그리고 덴티움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구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어제 10% 넘게 뛴 종목이죠. 콘텐트리 중앙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D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기다렸던 봄이 온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최근까지 엄청난 인기를 몰았었던 OTT 그리고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서울의 봄. 저는 아직 보러 가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흥행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어제 10.32% 넘게 급등하면서 16,68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최근 영화판 가을이 지나 겨울 꽁꽁 얼어붙었었죠. 저도 영화관 간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최근 볼 게 없다. 예전에는 흥행 배우 하면 누가 나온다, 누가 또 나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요새 OTT 시장이 너무 크게 확장이 되고 또 새로운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하정우야? 또 송강호야?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익비를 넘기는 작품들이 꽤나 드문 상황이고 국내 영화 올해 5편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영화사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전년 대비해서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글로벌 OTT 수요 증가로 수익성을 확대시켰습니다. 다만 OTT로 메꿀 뿐이다라는 혹평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 OTT 방송 회차 증가도 매출로 반영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지금 방어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 윕 작품 부재 손실 지금 손실이 난 부분을 살펴보면 범죄도시 3와 DP 흥행으로 적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극장은 박스오피스 부진으로 인해서 투자, 배급사 쪽에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OTT 오리지널이 견조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자회사 윕으로부터 작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손실폭이 조금 컸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서울의 봄은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유통 다각화 전략으로 소익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비거점 극장을 정리하고 핵심 거점 극장을 확장하면서 고정비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는데요. DS증권 올해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좀 부진한 모습을 이야기를 했고요. 극장 관람객 역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을 보였습니다. 미국 제작 환경 역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목표 주가 상향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은 온다,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즉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되지만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스튜디오 SLL 제작과 유통 경쟁력은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 자회사 윕 작품 수 역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뒤에 개봉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 역시도 개봉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 역시도 흥행에 성공한다면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자 DS증권은 바이 의견은 유지하되 목표 주가 25,000으로 지금 상향이 아니죠. 하향 조정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포트를 통해서 콘텐츠리 중앙 조금 더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이 팔고 있기는 합니다만 2,500선을 지금 회복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에서는 하이보, LX 하우시스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엠노 그리고 덴티움 두 종목 언급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